네, 안녕하십니까. AI 캡스톤 디자인 1조 정대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의 제목은 Reconfigurable in-sensor processing based on a multi-phototransistor one-memristor array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논문 요약, 개념, 구조 및 기능, 시스템 플로우와 AI 적용 순서대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특징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반도체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고자 편하게 쉽게 그림을 묘사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센서와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고 정보를 저장 및 처리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은 센서와 메모리가 통합된, 즉 정보를 저장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감소하는 장점을 가진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은 멀티 포토 트랜지스터와 원 맵 리스터 구조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제시함으로써 재구성 가능하고 머신러닝과 SNN 구조를 성립 가능한, 또 결과적으로는 정적이고 움직이는, 심지어는 컬러 이미지까지 식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논문 요약에 앞서 간단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논문에 나오는 개념 중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제 센서와 메모리입니다. 센서는 저희가 이용하는 센서가 포토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빛을 받았을 때 전류의 양이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초자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반도체 소자에 저희 논문에서는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을 쪼여줄 예정인데요. 그 빛을 쪼였을 때 전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 변화를 보면서 저희가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라는 개념에서는 맵리스터라는 저희가 소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맵리스터는 메모리와 레지스터 두 글자를 합친 개념이고요. 말 그대로 메모리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모두 혼합한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에는 전자가, 즉 전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두 개념을 알고 계시면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논문에서 소개하는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위에를 보시면 이제 빨간색 네모로 쳐 있는 부분이 MP1R 셀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전류를 생성하고 작은 메모리 소자에 전달해서 이 메모리를 전달받은 메모리 소자는 스파이크를 생성하고 이 스파이크를 아랫단으로 넘겨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란색 네모로 쳐져 있는 부분은 NVM 셀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MP1R 셀로부터 받은 스파이크를 가중치와 곱해요. 이제 신경망을 학습시키고 가중치를 업데이트하여서 정확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으로 이 MP1R과 NVM 셀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저희는 일단 MP1R 셀에 대해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겠고요. 지금부터 다시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MP1R입니다. MP1R은 그림에 써 있는 것처럼 멀티 포토 트랜지스터와 원 레지스터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어떤 신기한 기호로 가지고 있는 기호가 이게 가로로 여러 개 배치되어 있고, 그 옆에 다른 소자가 한 개씩 붙어 있는, 그리고 이것이 20개가 반복되는 구조로 보일 수 있는데요. 실험에서는 20개, 20 x 20, 그러니까 400개의 이런 반복된 구조와 또 20개의 작은 메모리 소자를 가지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메모리 소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오른쪽에 메모리라고 써져 있는 그림인데 W, 텅스텐, 그리고 NBOX, 나이오뷴 옥사이드, 그리고 TaOX와 TA 이렇게 4개의 층으로 쌓여 있는 소자입니다. 중간에는 1T, 1R이라고 해서 트랜지스터 하나와 맵리스터 하나를 따로 보여주는 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셀을 단면도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앞으로 이제 아래에 있는 단면도를 기준으로 이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논문에 나오는 MP1R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플러스 전압 인가라고 하면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아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드레인 소스 간의 상대적인 전압 차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압 인가시라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 전압이라는 것은 결국 드레인과 소스 전압, 즉 드레인이 소스보다 상대적으로 전압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 논문에서 소자를 측정을 할 때 W, 즉 텅스텐에는 저희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접지 상태, 즉 그라운드 상태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레인 소스 전압이 플러스 전압이라는 것은 소스에서 반대로 텅스텐에서 소스 쪽으로 플러스 전개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왼쪽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NBOX라는 맵리스터 층이 존재합니다. 무엇 OX라는 층에서는 산소 빈자리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산소 빈자리라는 것은 NBOX라는 층 자체가 NB와 O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즉 산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 NB와 O가 합쳐져 있는 상태에서 O2-라는 이온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빠져나온 이온은 텅스텐에서 소스로 향하는 플러스 전개에 의해서 텅스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텅스텐 쪽으로 이동하면서 텅스텐과 NBOX 층 계면에 텅스텐을 산화시키면서 WOX라고 보이는 저 층을 생성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 제가 쉽게 설명을 써놓는다고 만들어 놨는데 NBOX 층에서 W, 즉 텅스텐으로 이동을 해야 이제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전에 플러스 전압이 없었을 때에는 이제 NB2O5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와서 이제 텅스텐층이 산화가 돼야 되는데 텅스텐 산화층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가 NBOX에서 W 위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두 층 간의 에너지 장벽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WOX라는 이 산화층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는 전자가 이를 딛고 텅스텐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즉 계단과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면서 전자가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제 이 논문에서 쓰이는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가장 근본적이고도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Linear Resistive Region Respons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맵리스터 자체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메모리와 레지스터의 합성어인데 이는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 소자의 저항이 바뀌면서 흐르는 전류의 양이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이 논문에서는 블루라이트와 레드라이트 중에 일단 여기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블루라이트의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volatile memory라고 특성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레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휘발성이 있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휘발성이라고 하면 메모리 측면에서 휘발성은 정보가 있었지만 다시 이제 초기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상태에서의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I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일정 전압, 즉 음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전압을 다시 0 쪽으로 가까이 하게 되면 전류가 다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압을 줬다가 해제하면 있던 정보, 즉 전류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그런 볼레타일 특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음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자가 하얀색 동그라미인 oxygen vacancy, 아까 말씀드렸던 산소 빈자리에 트랩 되게 됩니다. 트랩 된다는 것은 이제 산소 빈자리에 전자가 갇혀서 나머지 다른 전하가 이제 지나가야지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그 길목을 막고 있는 장벽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전류가 음의 전압이 커질수록 흐르지만 이제 점점 증가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aOX층에 있는 산소 빈자리를 전자가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이 전자는 다른 전하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양을 조금씩 감소시키고 이를 다시 볼티지를 다시 0으로 가까이 함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흘려줬던 전류의 양은 다시 0으로 매우 작은 값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그래프가 네 번째 그래프의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전압을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해 주었을 때인데요. 이제 B 그래프의 빨간색 동선을 확인을 하시면 이제 더 큰 전류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드레인 소스 전압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전압은 더 큰 전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로축이 10의 거듭제곱꼴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적게는 수백 배, 수천 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 용어로는 마이너스 전압을 줬을 때는 적은 전류, 플러스 전압을 줬을 때는 상대적으로 매우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self-rectifying, 즉 정류 작용을 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성은 threshold switching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플러스 전압을 점점 증가시켜주다가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1.5와 2.0 사이에서 전류가 거의 수직에 가깝다시피 매우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라는 소자의 특성상 트랜지스터 안에서 전하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게이트의 전압을 인가해서 채널을 만들어주는데 게이트의 양의 전압을 인가해서 채널이 즉 전하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형성이 된다면 그 이후로는 드레인 소스 전압이 조금만 증가해도 즉 1.5와 2.0 사이에 있는 저 부분에서처럼 전류가 매우 급격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계에 있는 전압을 threshold 전압, 즉 문턱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고 문턱 전압을 넘으면 전류가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임계값을 넘었을 때 아까 MP1R에서 NVM 쪽으로 스파이크라는 것을 전달시킨다고 했는데 이 threshold switching 특성을 이용해서 스파이크를 전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에서는 블루라이트와 레드라이트를 이용하였는데 블루라이트가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문턱 전압이 낮아지는 대신 레드라이트는 그 반대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지스터라는 소자 자체가 게이트의 전압에 의해서 채널이 형성되어야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든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든 전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블루라이트와 레드라이트를 사용했는데요.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짧고 즉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2.5 일렉트론 볼트, 그리고 레드라이트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고 주파수가 짧기 때문에 1.6 일렉트론 볼트로 에너지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개념 이해가 필요한데, 먼저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EV, 가전자대, EC, 전도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반도체에서는 우리는 전자를 주요 이동 캐리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C, 즉 저 파란색 선 위로 올라와야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의 경계는 그 전자가 뛰어넘어야 할 그 에너지 장벽인 것이 됩니다. 블루라이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드라이트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높은 그런 에너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전자대, 즉 EV에 있던 전자들이 블루라이트를 받고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이 C, 즉 전도대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받은 EV의 레드라이트를 받은 전자들은 그 위에 IGGO Shell Level Oxygen Vacancy라는 것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산소 빈자리를 의미하는데요. 게이트와 IGGO 사이에는 Al2O3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화된 층이 존재합니다. 산화된 층에는 산소 빈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산소 빈자리는 상대적으로 가전자대와 같은 거의 낮은 레벨에 존재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 수준의 레벨이 됩니다. 따라서 레드라이트를 받은 전자들은 그러한 산소 빈자리를 채우게 되고 블루라이트를 받은 전자들은 더 낮은 에너지 말고 더 높은 에너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가 올라가고 남은 자리에 생긴 전공, 즉 전공이 이 shallow level oxygen vacancy를 채우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가 oxygen vacancy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 트랩된 전자들은 다른 전하들의 움직임을 막게 됩니다. 이는 전류의 감소를 야기했었던 원리를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A 상황에서는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로 올라갔고 전공이 oxygen vacancy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전하가 지나갈 때, 즉 전자가 지나갈 때 전공을 통해서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전류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MP1R 구조 밑에 있는 NVM 구조인데요. NVM 구조라는 함은 그림에서 써있다시피 Non-Volatile Memory라는 뜻을 가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MP1R의 구조와 달리 트랜지스터 하나와 mem리스터 하나가 1:1 매칭되어 있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드레인단에 붙어있는 이 mem리스터 소자는 전류가 흐를 때 저항값의 변화로 이 가중치를 저 TIN과 TIN 사이에 있는 저 층에 저장을 하고 전압이 끊긴 상태에서도 그 저장된 값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개념을 이용한 전체적인 시스템의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빛을 봤습니다. MP1R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MP1R은 이 실험에서 사용했던 것은 20x20 트랜지스터를 사용했고, 그리고 20개마다 1개의 맵리스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워드라인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포토 트랜지스터 하나하나의 게이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이트를 조절을 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널이 형성되고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드라인을 조절을 해서 포토 트랜지스터 하나하나의 개별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접근된 포토 트랜지스터에서는 전류가 흘러서 하나의 맵리스터에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트랜지스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temporal integration이라고 해서 시간적 차이를 두고 맵리스터에 전류가 모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를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이 맵리스터에 모인 전류가 아까 말씀드렸던 threshold switching 특성을 이용해서 스파이크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스파이크는 이 전류가 얼마나 커졌느냐에 따라서 그 값, 즉 빈도와 진폭이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연산 과정입니다. MP1R 구조에서 스파이크가 만들어졌다면 이 만들어진 스파이크를 NVM, 즉 앞서 말씀드렸던 트랜지스터 하나와 레지스터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NVM 셀로 전달하게 됩니다. NVM 셀의 레지스터, 즉 메모리 소자에는 웨이트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웨이트 값과 스파이크 값을 곱하여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 출력을 통하여 이제 모델을 구성하고 정확도를 비교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학습을 할 때 정확도가 부족하다면 가중치를 변경해 가면서 이 학습을 반복하게 됩니다. 학습 과정은 이후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A 그래프는 MP1R의 일부를 따온 모습인데요. 이제 필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B의 4가지 그래프는 커널을 의미합니다. 4가지 커널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의 비트라인과 워드라인에 적용하는 전압 값이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음 3곱하기3 소자 셀에서 각 부분마다 이제 가중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가중치에 따라서 이제 픽셀마다의 우리가 어느 픽셀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이냐, 그 값이 정해지는 것이죠. 다음 4가지 커널을 이용했을 때 인식한 이미지 결과가 밑에 results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CNN에 비해서 직접 하드웨어로 구성한 MP1R NVM 구조로 정확도를 측정했을 때 85.72%의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이는 소프트웨어 CNN과 비교했을 때 매우 거의 유사한, 매우 정확도가 높은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 있어서 특징 및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논문에서는 다음 4가지 의의를 가집니다. 다양한 이미지 처리 방식, 아날로그와 스파이크 생성 방식 지원, 두 번째는 다양한 신경망 구조와 회로 시스템에서의 성립 가능, 세 번째로 이미지 인식, 저장, 연산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개별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구축할 수 있음, 네 번째는 통합 연산 구조로 시간 지연이 감소되는 4가지 장점을 가지는 시스템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감사합니다.